더 깊게 나와 있는 거. 더 깊게 나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밑과 아래쪽 사이 각도에서 2에 4도 정도면 기준으로 보겠다. 5, 6, 7, 8, 9 각도가 커지는 방향에서 턱은 작아 보일 거고 1, 0 마이너스 각도 나면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는데 1도지 1도. 주걱턱의 시작. 그 다음 좌우는 대칭을 봐요. 한쪽이 길고 짧으면 좌우 비대칭이 생겨요. 주걱턱이고 비교적 대칭적인 얼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전우가 있고 좌우가 있으면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는 길이를 얘기하고요. 안무는 상안무, 중안무, 하안무로 나옵니다. 1대1, 1대1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안무가 치아가 위치한 데니까 하안무가 짧은 사람들은 코 밑에가 눌린 것처럼 생겨요. 얼굴의 비율이 이렇게 옆에 넓죠. 단안무 이렇게 볼 거고 반면에 하안무가 긴 사람은 장안무 이렇게 볼 거예요. 장안무에 가깝죠. 약간 주걱턱에 대칭적인 얼굴에 얼굴의 길이가 있는 장안무. 이때 한 1.3 정도 돼 보이는데 교정 치료할 때 수술을 할 건지 비수술을 할 건지 양수술로 고치는 내용이 뭐냐면 주걱턱이거나 비대칭이거나 심한 장안무거나 심한 무턱이거나 주걱턱 있고 얼굴 좀 기니까 그래서 일단 수술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할래 비수술할래 왜 교정 치료 받으러 왔어 하면 이런 것들이 나의 치료하고 싶은 이유니까 교정 치료는 뭐 간단하게 배열만 잡고요. 그 상태에서 수술해서 대칭적으로 좀 만드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얼굴 길이 줄여가면서 알턱 집어넣으면서 얼굴 형태 바꾸는 거니까 치아 배열이랑 같이 끝나게 됩니다. 비수술은 얼굴의 형태 개선 없이 치아의 배열과 관계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비수술은 크게 발치할 거냐 비발치할 거냐 주걱턱 비대칭인데 심하진 않죠. 치아 좀 삐뚤빼뚤하니까 우리도 요 정도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 원하는 거랑 얘기해보고 수술부터 했고요. 비대칭이 제일 심하고 턱 끝은 아주 뾰족한 정도의 느낌 치아 배열의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수술해서 교정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데 심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넣는 거고요. 대칭 좀 맞춰서 치료 끝나는 이게 수술이죠. 비수술을 결정하면 이를 빼는 경우가 있고 비발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치아가 삐뚤빼뚤하다 치아 겹쳐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mm 겹쳐있다 이러면 치아 펴지는 과정 중에서는 길이 증가가 필요합니다. 4mm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치아가 옆으로 넓어지기도 하지만 앞니가 많이 겹쳐있을 때 앞으로 뻗치면서 옆으로 이렇게 펴지겠죠. 꽃병에 꽃이 겹쳐서 막 꽂아져 있는데 꽃병이 키울 수가 없으니까 꽃이 그냥 쫙 넓게 이렇게 각도를 만들면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발치는 입이 튀어나와 있지 않거나 오히려 입이 너무 들어가 있거나 치아 워킹량이 5mm 내외로 비교적 경미하거나 하면 비발치하는 거고요. 발치 케이스 얘기할 때는 돌출을 심하게 가지고 있거나 치아 워킹량이 10mm 이상으로 많이 삐뚤빼뚤하면 발치가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를 뺄 때는 위아래 좌우 똑같은 위치에 치아를 빼는 게 일반적이고 88mm 공간 얻어가지고 교정 치료하면 이렇게 끝나요. 자 이거는 꽃을 뽑아내는 거지. 쫙 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좀 서면서 근데 우리는 비발치로 가는데 우리는 입이 들어가면 턱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면서 선생님 교정 치료했더니 얼굴이 주걱턱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타협을 봐야 되는데 수술할 게 아니면 내가 턱이 좀 있어서 아니면 입을 많이 들어갈 케이스가 아니어서 이를 빼면 너무 입이 많이 들어갈까봐 이러면 이쪽이죠. 비발치예요. 이를 빼지 않고 입을 넣는데 나사 신고치가 뒤로 미는 거예요. 밀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인중이 길어져요. 치아가 이렇게 뻗쳐있던 게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이 입술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인중 길이 같아도 앞에서 봤을 때 떨어지면 길이 증가가 생기죠. 위아래에서 입술이 얇아지고요. 두께와 너비의 비율이 변화가 생기면서 입술이 길어져 보여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치아는 깊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깊이가 있고요. 그 깊이를 유지하기 위한 혀의 위치에는 입천장이 붙어있는 거예요. 보통 주걱턱이 있는 사람들이 혀가 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엑스레이에서 찍어보면 입천장이 여기고 혀가 떨어져 있어요. 혀가 떨어져 있으면 치아가 닿아요. 앞니에 치아를 기대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치아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밀거든요. 그러면 긴밀한 교합을 해쳐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사실 혀가 치아를 밀지 못하게 하는 장치까지 들어갈 거고 입을 넣기 시작하면 인중이 좀 길어진 느낌이 생길 거고 턱이 나와 보이는 느낌이 생기면 이제 그만 넣어야 되겠다.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멈춰야 돼요. 치아도 사이즈가 커서 치아 사이즈 좀 줄일 건데 꽃을 뽑을 수도 있지만 꽃을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치아를 싹 줄여가지고 오므리면 이렇게 뻗치는 것도 이렇게 주고 옆으로 이렇게 뻗치는 것도 이렇게 주고 다 안으로 움츠러드니까 우리가 치아 삭제라고 하는데 나사 신고 뒤로 미는 것도 하지만 치아 사이즈도 좀 줄이기도 하거든요. 형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쫙 펼쳐 보이는 걸 조금 이렇게 수그러뜨리면서 편하게 닫히는 정도까지만 하고 입을 많이 넣지는 않겠다. 안 그래도 치아가 큰데 박장대소를 할 때는 그 인공까지 보이거든요. 인중이 더 떨어지면 커튼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덜 보여요. 긴 느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술은 나중에 그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치료 시작하고 나서 6개월 내에는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 교정 치료를 다시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죠? 뭘 해도 뭐 1년 내에 치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